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이 2차 조사 후 영장을 신청한 건데요. 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 방송인 서민재, 그리고 돈 스파이크까지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조금 전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투약한 혐의가 불거진 게 3개월 전인데 네. 좀 늦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시간이 좀 이렇게 걸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유아인 씨에 대한 사건은 네. 그 마약의 종류가 많습니다. 아. 기존의 그 다른 그 마약 사범들, 연예인 마약 사범과 달리 일종이었다면 지금 5종류의 마약이 이렇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졸피뎀, 케타민, 코카인, 대마, 프로포폴까지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 프로포폴이랑 케타민과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과다한 처방으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련 병원들도 압수수색해서 확인을 해야 됐고 의사들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됐고 그리고 대마랑 코카인이 확인이 됐잖아요. 네. 이 불법 마약인데 그렇다면 이 불법 마약의 출처는 어딘지 어디서 이게 구입이 돼서 본인이 투약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련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수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단순 한 건의 어떤 마약 종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죠. 그렇군요. 5종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수사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통 이제 뭐 어디서 몇 회 정도 투약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5종류의 얘기를 하면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언제 정도 투약을 했다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했다 이 정도 얘기가 거의 다 나와야 됩니까? 실제로 마약 행위에 대해서는요, 네.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한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 얼마의 양을 누구랑 같이 또는 혼자 했는지 네.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행위마다 다 입증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약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은 모발이나 소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의 양을 한 번에 뭐 어디서 했는지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 또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정확하게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동안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포폴이나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확인하면 될 텐데 문제는 코카인이라는 말이죠. 코카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마약인데 그러면 이런 마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마약 중에 대마는 지인이 이렇게 교부를 해서 본인이 흡연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코카인은 지금 모발에서는 확인됐는데 소변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하. 중요한 것은 소변에서 확인된다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에서 10일 내에 이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투약 사실을 유죄로 인정을 합니다. 모발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아니요, 소변에서는. 근데 네. 모발에서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발이 한 달에 1cm씩 자라거든요. 그렇죠. 모발에서만 나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번만 투약한 것이 아니다. 아, 그리고 그 시기 특정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마약을 기소를 하려면 어느 시점에서 투약을 했는지를 입증해야 되는데 네. 수사기관에서는요. 그런데 모발은 시기 특정을 하기가 좀 더 길게 나오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관련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지만 기소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라 네.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마나 필로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카인 같은 경우는 맞습니까? 실제로 어, 많이 마약 관련해서 네. 많이 변호를 해보셨으니까. 네. 실제로 제가 마약 사건을 하면서 코카인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데 최근에는 코카인도 우리나라에 꽤 많이 유입이 돼서 예. 젊은 층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저도 보는 현실입니다. 어. 이게 조금 다른 마약에 비해서 조금 더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른 마약들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제가 만나는 의뢰인들 중에도 네. 코카인을 종종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조금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코카인도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그렇죠.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2차 조사 이후에 경찰이 이번에 영장 심사를 청구했단 말이죠. 근데 2차 조사 나오기 직전에
한번 돌아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영장 심사를 할 때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아마 수사를 받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법원이 그 부분 가지고 어떤 뭐 결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다음으로는 또 연예계에서 많이 나오는 필로폰 투약 혐의가 나왔습니다. 가수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민재 씨인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근데 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일단은 지금 그 기본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뭐 언론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네. 본인들이 뭐 그 마약을 같이 했다라는 그 서민재 씨의 글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아마 그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데 서민재 씨가 이후에 진술을 번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네. 수사기관이 수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된 것들을 본다면 아마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는 범위를 좀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범죄 혐의를.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충분히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의 정도를 봤을 때 네. 피고인으로서도 방어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이 아니라면 영장을 발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서 기각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 세부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돈 스파이크라는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도주려나 증거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하겠어라고 했단 네, 말이죠. 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네. 체포를 된 다음에 바로 체포를 하고 바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데요. 네. 이미 지금 그 단계에서는 수사가 진행된 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 단계에서는 지금 그 확보된 마약의 양도 많았고 네. 투약 양도 많은데 그 단계에서 풀어줬다면 아마 여죄 수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련 공범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수사하려면 신병 확보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으로서는 바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기각했다면 나가서 혹여나 진술을 이제 번복시킨다거나 네. 증거인멸을 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영장 발부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보니까 이제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네. 구형했대요. 5년이면 좀 중한 겁니까? 일단은 구형을 지금 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일단은 통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다 훨씬 더 형을 중하게 받도록 해서 규율한 것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지금 5년 구형은 통상의 이 마약사범 단순 투약자들에 비해서는 네. 형량이 높은 거지만 특가법 위반에 의해서는 그 정도 그 형량을 구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 2심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을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판사님이 아니라 네.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심에서도 이미 기본적으로 마약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게 네. 돈 스파이크가 판매 사범은 아니고 네. 단순 투약 사범이다. 다만 중독에 의해서 계속 아마 그 마약을 투약을 했었고 많은 양을 소지해서 본인이 사용하려고 누구한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려고 아마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봐서 본인이 단약 의지도 확고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수사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네.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고 집행유예 선처를 한 것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지금 이 상태가 조금 더 뭐 본인의 단약 의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충분히 그런 것들이 사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보여진다면 네.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좀 모험된 삶을 살겠다, 뭐 그렇죠. 중독으로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가 마약사범 재활팀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마약 사범들이 오히려 밖에서보다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교도소에 들어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같은 마약 사범들끼리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것도 그 방 안에서 많은 걸 배우고 나와서 오히려 구치소나 교도소가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학교가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범률이 다른 마약 어떤 범죄보다 높은 게 마약 사범들인데 그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그게 구치소 안에 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그 부분을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마약은
정말 그렇게 끊기 어렵기 때문에 마약인 겁니까?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은 마약은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한 번 처벌받고 나오면 다시는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일반인들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중독입니다. 중독은 중독인데 뇌 질환이거든요. 한 번 각인된 그 중독으로 인한 질병은 계속 치료나 재활이 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고도 어느 순간 마약을 내 앞에서 누군가가 같이 하자고 네. 이렇게 보여주거나 하면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마약이기 때문에 예. 정말 끊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내에서 꾸준히 치료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돼야지만 네. 이게 마약을 조금 정말 재범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사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마약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는데 궁금합니다. 정말 사회에 많이 퍼져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학원가에서 그렇죠. 뭐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이라면서 주기도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의뢰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친구는 어느 정도 나이였습니까? 중학생 때 했던 친구는 이번에 뭐 언론에 나왔는데 네. 그 제가 만났던 때는 고등학생 때였지만 그 어머니 말로는 더 어릴 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네. 그 어머니가 딸이 굉장히 중독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해도 우리나라 중독 병원이 잘 받아주지를 않아서요. 네. 그리고 그 아이도 이렇게 그 계속 치료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재발을 이어가서 굉장히 가족들도 고통이고 본인도 끊지를 못하니까 계속 자해를 하게 되고 네.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아서 저도 만났던 친구 중에는 그 아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근데 네. 보면 보통 이제 마약이라는 게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음에 마약을 접하게 된 겁니까? 제가 경험했던 사건들을 보면 네. 그 또래들이 이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마약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어른들에 의해서 여자아이들이 마약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학교 밖 학생들 이런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게 또 지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만났을 때 뭐 마약이라고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첫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 워낙 경제적으로 조금 의시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아르바이트, 던지기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제안을 받으면서 네. 그렇게 마약 사범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본인도 호기심을 갖고 투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걱정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혹시라는 생각할 때는 네. 어떤 걸 보면 그런 부분 좀 의심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증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 경우에 저희 나라에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필로폰이거든요. 네. 필로폰을 하면 굉장히 화를 좀 많이 내기도 하고 살이 또 많이 빠지고 네. 잠도 안 자고 네. 예 일단은 그 증상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심각하게 살이 빠지면 물론 뭐 다른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통상은 필로폰을 했을 때는 밥을 먹거나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격히 살이 빠지는 모습 그리고 또 이런 마약을 했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 우울 증세도 또 많이 동반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면밀히 지켜보시면 뭔가 우리 아이가 이전과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고려를 해보실 필요도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뭐 중독을 치료하는 병원이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물론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처음 시작, 즉 그렇죠. 단속을 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 나라가 굉장히 우리나라라고 지금 해주십시오. 네, 네. 저희 나라 우리나라가 네.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약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급을 차단해야 되고 네. 공급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는 세관이나 어떤 그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아직도 이 부분은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유입되는 양이 며칠 전에도 언론에 나왔다시피 적지 않은 양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한테 마약을 공급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을 수사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적극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그 중독된 사람들 이 중독된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해야지만 또 수요가 창출되지 않아서 마약이 또 확산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 한은 또 공급사범들은 계속 본인의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마약을 국내에 공급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또 치료 재활을 해서 중독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하고 치료 재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치료 병원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가깝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약 전문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